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3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엣지 AI를 위한 딥러닝 실행 환경 최적화 및 작업 흐름 관리 기술에 대해서 GS AI 프레임워크 코어 개발자인 김성용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GH 플랫폼 코어 개발자 김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담당하는 엣지 AI를 위한 딥러닝 실행 환경 최적화 및 작업 흐름 관리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초저지연 엣지 프레임워크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운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워크플로우 매니저가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실행 관리 기술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엣지 플랫폼에서 적용하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퀀타이제이션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은 크게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와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운용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인 지능형 운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운용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도메인의 지능형 서비스를 다양한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 맞추어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의 워크플로우 모듈과 지능형 서비스 태스크가 클라우드 엣지 환경의 노드에서 최적화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주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관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서비스 모듈은 태스크 생성부터 종료까지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브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서비스 모듈에서는 태스크 데이터의 파이프라인, 정의, 노드 실행 정보, 실행 시간, 실행 후 동작 등의 일련의 동작 흐름을 Directed Acyclic 그래프로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매니저는 지능형 서비스 태스크가 어느 노드에서 실행되고 어느 딥러닝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하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태스크들의 노드에서 동작 상태를 관리하는 스테이터스 매니저, 태스크가 완료된 후에는 결과를 리턴받아 다른 태스크에 입력으로 주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데이터 매니저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모듈은 태스크가 적합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지능형 서비스 추론 등의 딥러닝 환경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엣지 단말에서의 서비스 태스크의 실행 환경을 관리하고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서비스 운용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클라우드 엣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쿠버네티스의 팟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 환경과 연동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지능형 서비스의 운영 프레임워크 동작을 살펴보면 사전에 덱으로 정의된 AI 워커의 실행 노드, 실행 시간, 실행 환경, 실행 후 처리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 맞게 AI 워커 서비스를 노드에 분산하여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의 팟과 컨테이너와 통신을 하며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시 오퍼레이트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노드와 직접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실행 관리를 위해 메시지 브로커와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백엔드 스토어로 두어 워크플로우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서비스의 운영 프레임워크에서 워크플로우 관리 기술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딥러닝 모델과 프리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모여 하나의 큰 지능형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듈들의 선후 관계를 잘 정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게 워크플로우 매니저의 역할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지능형 서비스를 초저지연 플랫폼에서 동작하고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형 서비스 운영 프레임워크 관리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태스크를 정의하고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덱 관리 메뉴와 태스크 실행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태스크 스테이터스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덱 메뉴에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태스크의 실행, 연결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서비스의 동작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인퍼런스, 리절트 프로세스 등의 순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된 그래프로 표현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각 덱에 정의된 실행 관계 및 시간을 정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덱 서비스는 스케줄러의 트리거 기능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각 노드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덱에 정의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된 클라우드 엣지 노드에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런타임 실행 관리 기술의 개요입니다. 도메인 특화 지능형 서비스의 실행 런타임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실행 런타임 관리 기술의 핵심은 다양한 도메인의 지능형 서비스를 특정한 클라우드의 엣지 노드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과 배포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환경과 에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런타임 딥러닝 환경 풀을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딥러닝 모델이 최적의 환경으로 동작할 수 있는 레이어도 간단하게 배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만 정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행 환경 배포 및 적용을 자동으로 하고 지능형 서비스를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양한 산업군, 스마트 공항,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포되는 실행 런타임 환경에는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하여 모듈로 탑재되고 있어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런타임 실행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실행 관리 기술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런타임 실행 환경 매니저는 런타임 실행 서비스에 맞는 딥러닝 환경을 구성하고 딥러닝 및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풀을 관리하는 MLDL 풀 매니저와 최적화된 실행 환경을 위한 런타임 옵티마이제이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LDL 풀 매니저는 다양한 딥러닝 및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에코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한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노드에 배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딥러닝 추론 모델의 변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런타임 실행 최적화를 위해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모듈과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담당하는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실행 모델 최적화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지능형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딥러닝 엔진을 포함한 프레임워크 등의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어와 파라미터를 더 깊고 넓게 만들고 있어 점점 동작하기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과 엔진은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본 지능형 서비스 운영 프레임워크에서는 지능형 서비스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FP32에서 동작하는 추론 연산을 플로팅 포인트 16이나 인트 8비트의 연산으로 퀀타이제이션 해서 연산의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를 덜 사용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적용하려 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의 변수를 줄이게 되면 범위가 줄게 되고 연산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타나 빠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런타임 최적화 실행되는 최적화 모듈의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연산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걸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속도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그래프 퀀타이제이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모델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딥러닝 모델에서는 수많은 레이어의 연산이 병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산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본 최적화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 그래프의 오퍼레이션에서 사용되지 않는 레이어를 삭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큰 오퍼레이션으로 묶어서 수행할 수 있는 레이어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복되는 연산을 하나의 묶음 오퍼레이션으로 수행함으로써 빠른 속도와 높은 성능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실행 런타임 최적화 실적용 테스트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인풋 쉐이프를 동적으로 하거나 정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한 인풋 쉐이프가 담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가 3170여 개에서 1200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이내믹 쉐이프로 생성된 모델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덜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디텍션 타임이 0.041에서 0.00으로 0.041에서 0.027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타임만 고려할 경우 약 60%의 속도 향상이 일어나는 걸 실적용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엣지 컴퓨팅에 해당되는 제슨 보드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슨 보드 나노와 TX2라는 보드에서 SSD 모바일렛 V2 코코를 돌려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지널과 최적화된 모델을 동시에 돌려서 나온 수치인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에서 SSD 모바일렛이 동작할 때는 8프레임에서 9프레임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최적화된 후에 모습은 20프레임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제슨에는 향상된 것이 19프레임에서 오리지널이 19프레임에서
최적화된 후에 31프레임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적화, 아까 두 가지 퀀타이제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높은 성능의 향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1년도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엣지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운영 프레임워크 최적화 지원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첫 번째로 클라우드 엣지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엣지 인텔리전스 프레임워크 및 경량화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엣지 단말 및 프레임워크 개발, AI 인베디드 엣지 디바이스 레이어를 통한 워크로드 분석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메인 특화 지능 서비스의 실행 런타임 관리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메인별 지능 서비스의 환경 배포를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가상 환경 서비스 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엣지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의 운영 관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인텔리 프레임워크의 워크플로우 UI를 개발하고 실제 덱을 통해서 실행 관리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초저지연 지능형 서비스 POC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서비스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동작하게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엣지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최적화, 이런 기술, 서비스, 그 다음에 환경 배포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지능형 엣지 클라우드, 신뢰성 있는 ML, DL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최고의 ML, DL 성능을 낼 수 있는 초저지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GH 플랫폼은 초저지연 지능형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표방하고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H 플랫폼 코어 개발자 김성룡이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성룡 개발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엣지에 최적화된 학습 및 추론 환경 구성 및 관리 기술에 대해서 GS AI 프레임워크 코어 개발자인 조정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에서 GH 플랫폼 코어를 개발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엣지에 최적화된 학습 및 추론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전체 발표 장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기술 상세에서는 기존 기술들을 개선하고 고도화하려는 세부 기술들의 컴포넌트들과 그 기술의 상세 기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앞으로 남은 차년도 동안에 어떻게 이 기술들을 더 고도화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중에서도 이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능형 서비스 운용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고 기술 항목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기술 개요는 앞에 발표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에 최적화된 학습 및 추론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목만 들으시면 요즘 최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에서 응용을 인공지능 응용에 대해서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인공지능 응용 실험 작업 특징들을 분석하고 엣지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해서 개발자에게 최적화된 작업 환경을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구성하고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구조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인공지능 개발자에게는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용이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업 워크플로우 기반의 실행 환경을 구성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플랫폼 구성을 지능적이고 자동적으로 구성해주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전송에 대해서 지연을 극복하는데 이것들이 인공지능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작업 요청에 대해서 입력값을 분석하고 적절한 자원에 할당하고 전송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엣지 플랫폼에는 엣지 단말들도 다양하지만 엣지 서버에서 구동하고 있는 계산과 가속 디바이스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기종 계산 가속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계산 고도화 및 성능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개발을 하게 된 목적은요, 동기는요, 엣지 플랫폼에서 저지연 처리 및 전송이 가능하고 대규모 처리도 용이하다고 하였지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인공지능 개발자가 인공지능 학습을 또 실행을 추론하는 데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구성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형태는 기존의 센터럴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뿐만 아니라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 또 리인포스 러닝 같이 다양한 학습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구동하고자 하는 학습 타입별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최적 자원을 할당하고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더 복잡도를 향상하게 하고 부담감을 주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엣지 환경에서 응용 실행을 다양화하고 지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엣지 기반 인공지능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작업 환경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지원을 해서 작업 실행의 순차적인 확인 및 재실행이 용이한 작업 환경을 구성하고요. 학습에 대해서 고도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 파라미터 자동 튜닝과 정책 기반의 자원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론 서비스에서는 응용 실행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적절한 추론 서버를 할당해 주는데 이때 그 추론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이기종 가속기의 특징과 그 실행 성능을 분석해서 최적 자원을 할당해 주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그러니까 응용 실행 개발자는 워크플로우 기반의 학습 추론 통합 환경을 통해서 개발 환경 용이성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현재 나와 있는 기계 학습 타입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기계 학습 타입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확장 지원을 해서 기계 학습 타입별 최적 자원 및 실행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 학습 타입이 굉장히 많고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 학습 타입을 세분화하고 확장 적용하는데 시스템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기계학습 지원 상세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분산된 환경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되 연합해서 즉 페더레이티드에서 중앙의 모델을 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를 공유하면 안 되는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중앙의 모델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델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통신 이슈와 글로벌, 로컬 모델의 동기화 및 업데이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사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제일 필요한 기술 분야인데요. 의료 데이터 부분입니다.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로컬 데이터로 저장하고 로컬 모델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중앙에 저장되어 있는 글로벌 모델을 연합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모델 형식입니다. 실제로 클라라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는 최근에 코로나19 환자 산소 요구량의 예측 AI 모델을 구축하는데 클라라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적용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클라라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의료 영상 분석과 유전체 학 프로파일링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툴과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의료 영상 분석에 활발하게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의료 영상 분석 및 유전체 분석에 제한적이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멀티 엣지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그 특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한계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 학습의 상세를 더 살펴보시면요. 왼쪽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로컬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연합해서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 뿐만 아니고 왼쪽과 같이 캐시된 데이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를 가속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오른쪽과 같이 리소스 오프로딩을 어디서 할 것인지, 또 어그리게이트 서버는 어디에 두어서 모델 어그리게이트는 어디서 수행할지에 대한 각각의 토폴로지가 다르고 각각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행하고 그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엣지 플랫폼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세부 기술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우버에서 미켈란젤로라는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버의 사내 엔지니어 및 데이터 엔지니어가 대규모의 기계학습 솔루션을 쉽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우버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형태에서 학습을 수행하고 배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한계는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기반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지원 및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의 저지연이라든가 시스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개발자에게는 워크플로우 기반의 용이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중에서 1차 연도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통한 학습 및 추론 환경을 고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의 기계학습 작업 최적 자원 할당을 위한 정책 관리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 기계학습을 최적 자원에 할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타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같이 데이터는 전송이 없고 모델 갱신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오버헤드를 계산할 필요 없이 모델 업데이트에 대한 오버헤드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타입별 분리 정책이 필요하고요. 학습 실행 동안의 자원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서 차후에 비슷한 모델이 입력되었을 때 프로파일링 결과를 활용해서 유사 작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원을 미리 예측 배포해서 할당하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연도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고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 타입 분류 중에서도 페더레이트 타입에 대해서 로컬 팔리스를 적용을 해서 고도화 정책을 설계하였습니다. 가용 컴퓨팅 노드의 유효 작업값과 컴퓨팅 노드 간의 통신값을 연산하여서 작업 지연과 컴퓨팅 지연 속도를 개선하였고요. 두 번째 모델 업데이트를 통한 협업학습 특징 고려 컴퓨팅 노드 할당은 협업학습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통한 중앙 모델이 갱신되어야 전체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분산된 작업들의 완료 시간을 예측하되 비슷한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완료 시간을 예측하고 적정한 노드를 할당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 기술을 구조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잡에 대한 요구사항, 즉 머신러닝 타입과 모델과 자원 사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프로비저닝 서버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머신러닝 잡 예측 배포 플러그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학습 타입별 모델 가중치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타입 분류기에서 그 트레이닝 타입이 어떤 것인지를 분류하고요. 분류된 결과를 통해서 최적 자원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때 최적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프로파일링 되어 있는 결과를 활용해서 유사도 높은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자원 소비 패턴을 가지는지를 유추해서 최적 자원을 할당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최적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모델 업데이트만 통하기 때문에 모델 업데이트 및 업데이트된 모델의 종료 시간을 비슷하게 종료하기 위한 정책이 그 가중치로 적용돼서 적정 자원에 할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클라우드화 학습 데이터 고속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할 관리 체계 구축 및 교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서는 코어 클라우드에서도 학습 데이터 및 모델 데이터 그리고 학습 실행 결과로 도출되는 체크아웃 값들과 결과 값들이 누적될 수 있고요. 이것이 엣지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엣지 간의 데이터 공유 또는 코어 클라우드와 엣지 간의 데이터 공유가 발생할 때 어떤 데이터 타입, 즉 학습 데이터, 모델 데이터들이 이동되는 것인지 또 이동될 때는 이들 간의 동기화가 필요한지 최근 데이터 업데이트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각 응용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정의하고 이 플로우 정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타겟으로 하고 있는 1단계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리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요. 초기 모델은 코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코어 클라우드에서 초기 모델을 적절한 서버의 프로비저닝에서 이동을 시키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토폴로지 기반의 업데이트 모델을 전송을 하되 모델 업데이트 처리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서 전송 상태에 대해서 제시도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송이 용이하지 않다면 해당 노드는 업데이트 노드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적용해서 전체 학습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컴퓨트는 학습이 끝나게 되며 학습 완료된 트레이닝 데이터는 코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이후에 개발된 모델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학습 완료된 모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 관리 정책이 적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적학습 및 고속 추론을 위한 실행환경 제공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워크플로우 기반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추론하고
주 추론 결과를 재확인하고 재학습시키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부 컴포넌트 구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특징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잡 스케줄링 부분에서 작업 요청에 대해서 최적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자원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면서 사용자의 학습 작업은 어떻게 지능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완료된 모델을 인퍼런싱 서버에 연결해서 추론 플로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 작업 플로우 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퍼런싱 서버에는 FPGA나 GPU 또한 ASIC이나 T4와 같은 다양한 인퍼런싱 디바이스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고려하여서 최적 추론 서버에 할당하는 기법들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적 학습 및 고속 추론을 위한 실행 환경 제공 기술로 관련 오픈소스인 쿠베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베플로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 컴포넌트를 지원해서 인공지능 학습 개발자가 학습 개발을 용이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파이프라인은 제목처럼 서버 컨테이너 기반의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컴포넌트이고요. 카티브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뉴럴 아키텍처 탐색을 수행해야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페어링은 쿠베플로우가 설치된 환경에서 손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 배포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즉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각 소스와 프레임워크를 이미지화해서 저장해주고 이미지를 배포하는데 그 기반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KF 서빙은 다양한 서빙 중에서 쿠버플로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퍼런싱 서비스 서버를 제공하는 컴포넌트 기술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는 쿠베플로우를 활용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 워크플로우 툴을 분석하고 그 장점을 활용하고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기술 분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쿠베플로우 기반으로 파이프라이닝을 연동을 하고 주요 컴포넌트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였고요. 결과값은 화면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배포하여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그래프화되어 있는 컴포넌트들 및 모델 실행 플로우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 완료된 모델을 추론 서버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올해 수행하여 보았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1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기계학습 플로우 기반의 연합학습 실행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엣지 서버에서는 각각의 로컬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로컬 데이터셋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트레이닝 워크플로우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실행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각각의 워크플로우들은 전체 워크플로우 매니저를 통해서 실행 관리
또는 상태 관리, 또 제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특징인 분산되어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및 업데이트 전송 데이터에 대해서 고속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모델은 글로벌 모델로 관리가 되고, 글로벌 모델은 모델이 완료되고 나면 메타데이터 셋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태그가 저장되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이때 구현을 위해서 엣지 클라우드라는 컨트롤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서 트레이닝 플로우 인터페이스를 연동하고 가상 클러스터, 즉 분산되어 있는 엣지상에서의 분산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가상 클러스터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고요. 각각의 학습 실행 컴포넌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코어 엔진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기반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정 자원에 할당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기술 및 코어 엣지에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모델을 고속적으로 배포하고 완료된 모델을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는 1차 년도에 연합학습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학습 기법 중에서 연합학습의 특징을 살린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서의 학습 최적화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확장하여서 전이학습 및 강화학습에도 그 학습별 타입을 분석하고 다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엣지 플랫폼 오픈소스 저장소에 개발한 결과물을 오픈소스화하여서 저장하고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구성하고자 하는 총 시스템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구조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엣지 플랫폼 코어 기술에 대해 중에서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기반의 머신러닝 학습 및 추론 시스템 실행을 위한 최적 관리 기법을 말씀드렸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조정현 개발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행사 마지막 발표입니다. 주제는 GTP를 위한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 기술 및 관리 기술에 대해서 GS 센터 코어 개발자인 김바울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위한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 구성관리 기술 개발 발표를 하게 된 GM 센터 프레임워크 및 GM 툴 프레임워크 코어 개발자 김바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 구성 및 관리 기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GM 센터와 GM 툴의 기술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로 GM 센터와 툴에 대한 상세 구조 및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을 위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GM 센터와 GM 툴이 가지는 2021년도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서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관리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초저지연 엣지 관리 플랫폼은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인 GM 센터와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관리 도구 프레임워크인 GM 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관리 플랫폼 G엣지 매니지먼트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GM 센터, GM 툴 기술 개요 발표에 앞서 먼저 플랫폼 자동 구축 및 관리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이
대규모 연산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환경, 분산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환경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손쉽게 지원하는 클라우드를 사용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엣지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엣지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환경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서버만 고려했을 때도 물리적인 하드웨어 환경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진행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설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단일 서버에서도 복잡한데 이것이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나 대규모 자원 등을 연동하여 협업하는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으로 변화됐을 경우에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는 전체적인 플랫폼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기술입니다.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수세 리눅스에서 정의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는 용어에 따르면 거기에서는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 혹은 환경 설정 자동화라는 키워드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하나의 특정 로컬 네트워크로 구성된 서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커넥트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서버에서 설치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스템을 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이런 부팅된 서버를 설치해주는 서버가 탐지를 해서 자동으로 IP를 부여하고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을 내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인스톨레이션 과정인데 이때 설치 대상이 되는 서버가 받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버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치가 완료된 이후 부팅 과정을 겪은 이후에 시스템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에 대한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면은 IT 직원이 하드웨어나 이런 장치를 수동으로 프로비저닝 하지 않고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경우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관리 플랫폼에서 GM 센터와 GM 툴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 GM 센터는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제어, 서버 플랫폼에 대한 자동 설치,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플랫폼 관리 도구 프레임워크인 GM툴은 GM 센터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받아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초저지형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GM센터와 GM툴의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단에 보시는 클라우드 엣지와 코어 클라우드 자원을 기반으로 GM 센터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상단에 GM툴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관리 도구 프레임워크인 GM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툴은 크게 4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자원 관리,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에 대한 관리, 설치에 대한 정보 관리, 통합 모니터링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하단의 GM센터와 연계돼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인 GM센터는 크게 4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M센터 통합 인터페이스로 GM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이고
두 번째로 GM 플랫폼 자원관리 매니저는 GM 플랫폼에 등록된 클라우드 엣지나 코어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매니저는 클라우드 엣지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 설치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는 GM 클라우드 엣지와 코어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기술 관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GM 센터, GM 툴의 핵심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변형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의 자동 설치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엣지에서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자동 설치를 지원하는 기술이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관점에서 저희 GM 센터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고속 설치 기술입니다. 왼쪽에서 자동 설치 관점에서 플랫폼을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한다면 우측에 있는 고속 설치 기술은 이러한 자동 설치를 좀 더 고속화하기 위해 신규 노드 추가 시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운영체제랑 관련된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클라우드 엣지 자원 및 서비스 상대 통합 모니터링 기술은 전체적인 클라우드 엣지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 정보랑 그 위에 구동 중인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특히 물리 정보 같은 경우에 엣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자동 설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엣지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 지원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관리 도구 프레임워크나 혹은 외부 서드파티 시스템이나 사용자를 위해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전 장에 설명드렸던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변형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의 자동 설치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엣지 환경을 자동 설치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매니저, 그리고 우측에 설치 대상이 되는 클라우드 엣지 노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치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설치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OS에 관련된 설정들인 호스트명이라든지 IP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그 위에 구동하는 플랫폼에 대한 설정들, 플랫폼에 대한 설정 파일, 관련 패키지에 대한 설정 파일들, 이러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자동 설치에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설치에 대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물리노드 자동 탐색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부팅된 서버에 대해서 서버가 설치 대상인 구축 매니저를 찾아서 관련된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보이는 이제 네 가지 스텝인 IP 탐지 및 등록, 커널 전송, OS 이미지 전송, OS 설치 단계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엣지 노드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세 가지 스텝인 라이브러리 설치, 플랫폼 자동 설치, 플랫폼 정보 등록 및 관리 기술은 OS가 설치된 이후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과 스텝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엣지 노드에 대한 자동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변형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의 자동 설치 기술과 관련된 내용 중에 서버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감지와 이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 매니저와 자동구축 매니저에 대한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엣지 자동구축 매니저가 시스템을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클라우드 엣지 정보를 GM 플랫폼 자원관리 매니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해주고 GM 플랫폼 자원관리 매니저는 클라우드 엣지에 대해서 필요시 재설치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매니저와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가 수집한 하드웨어나 각종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매니저에게 제공하여 자동 설치 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GM 플랫폼 자원 관리 매니저와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에 대한 관계입니다.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런 정보들을 GM 플랫폼 자원 관리 매니저에게 제공하고 GM 플랫폼 자원 관리자 매니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알람을 설정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 내부 환경에서 첫 번째로 노드 1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서버가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가 서버 상태를 체크를 했을 때 정상적인 것을 체크하고 플랫폼이나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따로 GM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가 따로 제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서비스 정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서버 상태나 플랫폼에 대한 상태는 정상이나 서비스 구동 중인 것이 비정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GM 플랫폼 자원 관리 매니저가 서비스를 재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체제나 플랫폼에 대한 이상 판단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버 상태가 정상인데 플랫폼에 대한 프로세스를 체크했을 때 비정상인 경우에 원격에서 플랫폼에 대해 재실행 명령을 날려주거나 혹은 서버 상태가 이상하여 그 비정상인 상태를 판단한 이후에 원격으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해서 재실행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고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버 상태 체크도 비정상이고 재부팅이나 플랫폼에 대한 재부팅도 다 실패를 하여서 이러한 경우에는 GM 플랫폼 자원관리 매니저가 보유한 자원관리 풀에서 제의를 하고 관리자에게 알람을 발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 고속 설치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속 설치를 위해서 로컬 패키지 캐시 서버 및 구축 관리를 수행합니다. 주요 목적은 글로벌 패키지 서버가 보유한 데이터들을 로컬 패키지 캐시 서버로 가져와서 신속하게 클라우드 엣지 서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에 글로벌 서버에 있는 패키지 데이터를 다운받는 시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로컬에 있는 클라우드 엣지 서버를 통해서 신속하게 데이터를 전송하여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또 이를 좀 더 신속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아니라 로컬의 메모리 기반의 캐시 서버를 구축하여서 신속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설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에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설치가 완료된 이유에 대한 최신 패키지 동기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 설치 완료된 이후 패키지 서버의 주소를 글로벌 서버로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 고속 설치 기술 중에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고속화를 위한 기술 내용입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필수 패키지에 대한 분석 및 캐시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다양한 패키지를 탐지를 하게 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 연관된 패키지를 연속적으로 다운받아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 필수 패키지를 캐시로 구성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한 번에 내려받아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통해 엣지 플랫폼에 대한 설치 고속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이미지화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구동되는 것 중에 일부분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소스코드 설치가 아닌 그런 실행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치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엣지 자원 및 서비스 상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술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엣지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는 물리 정보를 수집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관점에서는 초기 구축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하드디스크나 NIC와 같은 물리 서버에 대한 장비 정보 혹은 사양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SSD나 HDD에 대한 개수 혹은 용량에 따라서 파티션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하는 정책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NIC 개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변경 혹은 어떤 NIC를 메인으로 쓸지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 설정에 대한 자동화 혹은 환경 설정을 좀 더 편의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GM 통합 모니터링 매니저에서 물리 서버 정보 수집기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정보 수집기와 서비스 정보 수집 관점에서는 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엣지 서버의 상태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재구축 관련된 필요한 상황 정보 판단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엣지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 지원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관리 플랫폼 운영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또 이러한 인터페이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GM 툴과 혹은 서드파티 툴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GM 센터가 가지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용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GM 센터 통합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시면은 API 인증 관리,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관리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엣지 관리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서비스 관리 인터페이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하단에 클라우드 엣지 혹은 코어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자원 관리나 모니터링 혹은 자동 설치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거나, 또 코어 클라우드에 대한 연동 관리, 모니터링, 자원 제어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및 플랫폼 관리를 위한 웹 기반 서비스 포탈 관련 기술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관리 플랫폼 운영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클라우드 엣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신규 클라우드 엣지가 추가되었을 때 서버 구축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설치 단계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단계가 하단에 있는 물리노드 자동 탐색부터 시작하여 IP 탐지 및 등록, 커널 전송부터 최상단의 플랫폼 정보 등록 및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제 설치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치 단계마다 설치 단계 추적 관리를 위한 플래그를 설정하고, 완료된 이후에 시간에 대한 기록을 테이블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설치 단계에 따라 이제 발생한 결과들을 히스토리로 남겨서 이런 정보들을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매니저가 보유하고 있고, 이 정보를 GM 툴에 제공하여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현재 설치 중인 클라우드 엣지에 대한 현황 정보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하는 자동 설치 중단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을 위한 정보로 추가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M 센터 그리고 GM 툴에 대한 향후 로드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 엣지, 플랫폼 구성 및 통합 관리 기술 개발이 저희의 GM 센터와 툴이 가지는 2021년도 향후 목표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용 시스템 규모에 따른 가변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구성 핵심 기술 개발이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 정보 수집 및 신규 노드 자동 설치 등록 기술 개발,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엣지 및 코어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개발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는 가변형 엣지 구성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설치에 필요한 환경 설정들을 추가적으로 도출하여 정리하고, 사용자의 환경 설정 요소와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구체하고 또 자동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치 시나리오 요구사항에 따라서 고도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추가로 도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자동 설치 고속화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을 좀 더 고속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세 설치 단계별 프로세스를 분석하게 되고, 특히 패키지에 대한 설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유존성을 분석하고 캐시 서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엣지 내 구동 중인 응용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확장하고, 또 모니터링 부하 절감을 위한 경량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2021년도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GM툴 같은 경우에는 기능 개발 및 확장이 주요 측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엣지 서버에 대한 관리 화면을 추가하고, 코어 클라우드에 대한 연동 화면들, 그리고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에 대한 관리 화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GM 센터와 GM 툴의 기술 개발 주요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요 기술에 대한 설계와 핵심 기술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로 일부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2021년도에는 주요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반기에는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기능 개발과 관련된 핵심 기술 개발이 목표입니다. 1분기에서는 GM 센터에 대한 기술 개발로 코어 클라우드에 대한 자동 설치에 대한 환경 설정 요소 도출, 그다음에 코어 클라우드 내 GS 프레임워크 자동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연동하는 기술 개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분기에서는 초저지형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 컨테이너 이미지 제작화, 이런 이미지 기반으로 설치를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기능들을 기술 개발하고, 마찬가지로 코어 클라우드 구축 속도 향상을 위해 로컬 이미지 서버를 구축하고 API를 연계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2분기에서는 GM 툴 관련돼서 추가 기능 제공을 위해서 GM 툴에 대한 화면 설계가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에서는 클라우드 엣지 자동 구축 고속화와 추가 기능 개발에 대한 기능 확장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서 GM 센터는 코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고속화를 위해 패키지 의존성을 분석하게 되고, 응용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장하고 모니터링 부하 절감을 위한 기술들을 설계하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GM 툴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능에 대한 화면을 실제적으로 디자인하고 기술 개발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4분기에서는 코어 클라우드 환경 고속 설치를 위해 환경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하여 설치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GM툴 관련해서는 GM툴을 테스트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올해 해당하는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초저지연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를 위해 제로 서치 프로비저닝 관점에서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 구성 및 관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GM 센터와 GM 툴 관련 내용은 GH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은 GH 플랫폼 GitHub를 참고하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바울 개발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리더인 김선욱 개발자님께서 저희 행사 클로징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GH 플랫폼의 첫 번째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다 보니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진행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조금 더 사용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저희 GH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GitHub 리퍼지토리에 업로드되어 있는 기술별 프로타입 코드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결상되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날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컨퍼런스인 GH 플랫폼 커뮤니티 멤버들의 첫 번째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